네, 토론인 오늘은 세 분 모셨습니다.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 야권 쪽에 할 얘기가 많아서 야권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이 최재성 사무총장 카드를 문재인 대표가 밀어붙이고 나서 후폭풍이 간단치 않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불참했고 계속 불참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김만흠 원장. 상당히 심각한 상황 같습니다. 당이 이대로 정비가 될 것인가 마무리가 될 것인가 좀 기로에 서 있는 상황 같은데요. 네. 문재인 대표가 혁신위를 가동했지만은 과연 진심이 무엇인가 논란이 있었죠. 지난번 비공식적으로 유출이 됐던 문건에 따른다면은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쪽이 비주류가 사실 문제가 없는데 비주류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라는 입장의 속내가 좀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뭐냐면은 당의 본인 중심으로 기강을 잡으면은 현 상황이 해결되고 된다고 보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비교적 강단이 있는 최재성 의원을 사무총장 임명을 관철시켜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네. 과연 이후에 그 후유증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광주에서 원탁회의를 하면서 사회자 질문에 지금 당이 제일 문제가 뭐냐 해서 세 가지 얘기한 것 중에 두 번째에 기강 확립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런가 하면 이 새정치연합의 김성수 대변인이 그 이번 사무총장 인사,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을 같이 인사한 것을 총평하면서 혁신과 총선 승리 그리고 더 큰 탕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인사 후에 보이는 새정치연합의 모습은 적어도 더 큰 탕평에는 좀 맞지 않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김만흠 원장도 좀 상황이 좀 심각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진단하시는 것 같고요. 차명진 전은 어떻게 보십니까? 새정치연합의 이제 이 대립 상황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런 거하고는 별개로 네. 제가 이렇게 이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관찰해 보건데 네. 저는 새정치연합의 그 큰 위기 국면은 넘겼다고 봅니다. 사실. 아, 그런가요? 예, 보통 이게 정치 평하시는 분들하고 달리. 네. 그러니까 비노 대 친노의 진영 간 대결 저는 그것도 이제 이미 종언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잘 보시면은 아실 수 있지만 저희 새누리당에서 19대 총선 공천 때 어떻게 했냐면은 교체 지수라는 거를 예. 만들어 가지고 맨 밑에서부터 20명을 잘라서 네. 교체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새로 사람을 집어넣는데 현재 제가 볼 때 새정치연합의 모든 국회의원들의 최고의 관심은 지금 말씀하신 혁신, 총선 승리, 탕평 등등의 멋있는 단어가 아니라 네. 공천입니다. 그 공천이라는 것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혁신위에서 이미 안이 나왔습니다. 교체 지수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예. 밑에서부터 몇 퍼센트 사람을 자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어떻게 하느냐?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그 자르는 자리에 비노 절반, 친노 절반 안배를 할 거로 저는 보입니다. 아. 예, 그렇다면 이제 국면이 친노 대 비노 이런 대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친노 중에서 누구 자를 건가? 비노 중에서 누굴 자를 건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무총장의 개인적 견해 내지는 사무총장의 개인적 잣대가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땐 김원길 의원이 최재성 그 사무총장 김한길 의원? 예, 김한길 의원이 최재성 사무총장 임명된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를 공격한 게 아니라 최재성이라는 인간에 대한 사실상 인신공격을 한 겁니다. 네. 그 큰 정치인이 최재성 이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왜 했을까요? 그건 뭐냐? 최재성이 나름대로 잣대를 적용해서 네. 나를 잘라낼 수도 있겠구나라는 부분에 알겠습니다. 대한 반격입니다. 이거는. 혹시 뭐 그러면 무슨 리스트 같은 게 지금 조만간에 제가 볼 때는 리스트가 돌 겁니다. 새누리당에서 옛날에 19대 때도 컷오프 얘기가 나오니까 리스트가 돌았습니다. 예. 저는 앞으로도 이제 바로 조만간에 리스트가 돌 겁니다. 그 리스트의 내용은 제가 예측컨대로 반드시 친노 절반, 비노 절반이 될 겁니다. 이런 점이 있긴 합니다. 저는 만약에 그게 일종의 부분적인 혁신을 하면서 봉합하는 방식인데요. 그랬을 때는 지금의 서로의 갈등을 봉합하는 게 새정치민주연합의 과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새정치민주연합 역할 자체에 문제가 제기돼서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새로운 세력이 나오려고 하는 명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네. 지금 선거를 앞둔 3, 4개월 전이라면 아까 지적했던 바로 공천 문제를 둘러싼 싸움으로 바로 넘어갈 소지가 있고 리스트 나올 소지가 있지만은요.
혁신이 활동 끝나도 9월달에 끝나기 때문에 그 나머지 7개월 동안 과제가 있어서 공천 문제는 그 다음에 또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당장 지금 해결될 사안은 아니고 진영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패권이라든가 친노라든가 이런 문제가 당장은 쟁점이 될 소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김태현 변호사는 이 두 분 의견 중에 어느 쪽이 좀 더 감이 와닿습니까? 저는 김만영 원장님 말씀에 좀 감이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뭐 이 최재성 의원 카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표 체제를 공고화시키려는 문재인 대표였던 그게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당대표가 뭐 사무총장 하나 인선을 못 하겠느냐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사무총장 인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공천과 연결이 돼 있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보다는 좀 더 새정치연합에서 사무총장이란 그 자리가 중요하겠죠. 새누리당이야 뭐 김무성 대표가 본인의 입으로 오픈 프레임에 한다고 했으니 사무총장이라는 자리가 공천과 직접적 연관보다는 좀 행정적인 역할일 텐데 새정치연합에서는 아무래도 예. 사무총장이 좀 중요하니까요. 그 좀 전에 근데 차명진 의원이 그래서 김한길 의원이 문재인 대표가 아니라 최재성 사무총장에 대한 인신공격성 행동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아마 이 문자 메시지를 갖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김한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이종걸 원내대표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 스마트폰에 그 문자를 읽고 있었던 것을 이제 취재 기자들이 취재해서 이제 알려지게 된 건데 그 문자에 따르면 최재성 사무총장이 과거에 다른 의원과 시비가 붙어서 그 의원을 폭행했다. 또 이 최재성 사무총장이 의총장에서 동료 의원을 협박했다. 그래서 다른 의원들이 최재성 총장한테 항의했다. 뭐 이런 내용이 담긴 문자인 거죠. 이게 그래서 일부러 이걸 언론 기자들이 보도록 무슨 이렇게 한 건지 뭐 하여튼 뭐 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 우선 이게 이제 최재성 의원한테도 상당히 심각한 얘기니까 이게 사실입니까? 저도 직접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는요. 뭐 부분적인 개연성은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서모 전 의원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요. 아마 네. 당시에 부근에 있던 사람도 있기 때문에 좀 네. 구체적으로 추가 취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의원님 좀 예. 아는 것 같네요. 제가 그 당시에 대변인을 했습니다. 지금 저 그림이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서가번 전 의원하고 최재성 의원하고도 친합니다. 예. 제가 대변인할 때 최재성 의원이 대변인했는데 예. 이 사건을 저는 그때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최재성 의원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실 상당히 장기적으로 대변인을 했고요. 네. 서모 의원이 네.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예,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장기적으로 원내 수석을 했습니다. 아, 이게 그래요? 상당히 유명한 자리인데 이 유명한 자리를 두 사람이 2년씩이나 했어요. 대단한 실력자들이죠. 근데 둘이서 이제 어떤 갈등이 생겼냐면 중간에 원내대표가 한번 바뀌지 않습니까? 네. 1년이니까. 1년이니까 예, 임기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당직들이 많이 바뀌면서 최재성 대변인 자리가 앞으로 밀렸습니다. 원래 뒤로 갈수록 좋은 자리니까. 그래서 최재성 대변인이 이제 이걸 기분 나쁘게 생각한 겁니다. 아, 예. 그래서 둘이서 이제 다퉜죠. 왜 내 자리를 뺐냐. 그러면서 방에 들어가서 이제 예. 아, 본회의장 자리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둘이 이제 다퉜는데 예. 밖에 들리는 소문은 뭐 둘이서 뭐 주먹 다짐을 했다 그랬는데 제가 최재성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예. 야, 니네 둘이 싸웠냐? 네, 그랬더니 최재성 의원이 자기 팔뚝을 이렇게 들어 보이면서 형님 제 팔뚝인데 제가 맞겠습니까? 거기까지가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최재성 의원이 뭐 서아무개 의원을 때렸다 말았다 이거는 이제 예. 소위 말하면 이제 입방아로 이렇게 돌고 도는 소문이지 사실은 그럼 최재성 의원이 그 폭행 사실을 시인한 건 아니네요. 자기가 맞지 않았다고 그런 맞지 거지. 않았다. 맞진 예. 않았다. 네,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그거예요. 예. 사실이군요. 예. 그렇죠.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새정치연합의 의원들도 왜 이거를 이렇게 모르시거나 이렇게 곡해해서 전달할까? 저는 이제 새누리당인데 그래서 이게 일종의 저는 그래서 인신공격이라고 보는 겁니다. 일종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네. 그런 이 마타도다. 네. 그렇게 지금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거라 아예 실명까지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까지 뭐 이렇게 이 새정치연합 의원들 사이에서 문자 메시지가 오고 가고 할 정도로 상황이 이 당내 상황이 좀 흉흉한 거죠. 그렇죠. 그렇다 또 그 이전에 지금 그 이틀 전에
정확한 보도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신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신당 소문이 확장되는 네. 거 나왔고요. 또 마침 어제는 혁신위에서 1차 혁신안을 발표했던 그날 아닙니까? 네. 그게 충돌이 됐고 그 며칠 전부터 이제 임명을 강행하려다가 변화 가능성을 기대했는데요.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구나 아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표가 28 전대에서 대표가 됐을 때 일성으로 했던 것이 이제 개파의 기억자도 안 나오겠다라는 선언과 아까 또 말씀 제가 얘기했던 반대쪽 문제가 없는데 지금 비주류가 기득권 유지하려고 지금 흔들리게 하고 있다는 두 개가 어느 진심인가라고 했었는데 최근 상황을 보면은 흔들기를 진심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이것을 제어하는 것이 목표처럼 보여가지고 네. 그것이 다시 확인됐으니까 비판 쪽은 더 강하게 나올 소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일정으로 봤을 때 지금 아마 새롭게 뭔가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마치 지난번에 5월, 6월 전개가 돼서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까 제가 그래서 초반에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봤던 겁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새정치연합의 분당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것도 이제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하고 저하고 다른데 네.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여기 선배님들 계시지만 한국 정당사에서 분당하는 경우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네. 하나는 그 분당을 이끌어 나갈 보스. 리더. 그렇죠. 이게 대선 주자급 리더. 그래서 그 사람 옆에 서면 표가 도움이 되더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현재 YSDJ, JP만 밖에 그게 없었습니다. 가능했어요. 예. 지금 보십시오. 잘 보면은 현재 새정치연합에 네. 문재인 대표가 그동안 흔들렸는데 박원순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그 두 그러네요. 분이 예. 대선 후보 1등, 2등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1등, 2등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분당하고 싶은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사람들 표를 가져올 자신이 없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 두 분의 지지율이 쭉 떨어지고 나중에 어떤 뭐 새로운 대안, 뭐 선학교라든가 이런 대안이 등장하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그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총선 공천권과 관련해서는 이미 제가 볼 때는 현재 혁신이 아니나 예. 그리고 최재성 그건 아까 말씀하셨죠? 예. 공천권을 그렇게 저는 뭐 특별하게 어떤 진영한테 다 몰아주기 이 가능성도 없습니다. 적절하게 나눌 담배할 것이다. 거다. 그래서 저는 분당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근데 봅니다. 그 대권 주자 관련해서 뭐 손학규 대표가 다시 나서면 모를까 이러셨는데 지금 사실은 천정배 의원이 나서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별로 천정배 의원은 이미 검증이 쭉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제가 이제 남의 당 얘기를 좀 해서 미안한데 천정배 의원은 사실은 처음에 친노 핵심이었어요. 그 친노 내부에서의 권력 투쟁에서 밀려난 분입니다. 그분이. 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당선된 지 벌써 몇 개월입니까? 3개월 동안 뭐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이 벌써 그 뭔가를 보여줘야만 되는데 아까 예. 우리 김만흠 선배는 총선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여지가 있다는데 이미 총선은 벌써 시작됐습니다. 예. 예. 아까 굉장히 중요한 지적 같은데 보통 분당이 가능하려면 유력 대권 주자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구심점으로 해서 이제 뭔가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나 현재 지금 신당 논의 거론한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진단은 맞습니다. 예. 저는 그러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함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해봐도 못 나가면 스스로 죽어 하고 있으니까 지금 기억자도 안 나오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당당히 이런 상황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심각하게 만들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노건평 씨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예. 어떤 혐의입니까? 일단은 그 2007년 12월 두 번째 사면이죠. 네. 두 번째 사면과 성완종 씨 관련해서 사면. 예. 성완종 씨 사면과 관련해서 뭐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겠는가 예. 그런 추측도 나오고 있고 당시 이제 경남 기업에 그 노건평 씨랑 굉장히 가까운 임원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김모 전 상무. 네. 그 사람 진술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 검찰 얘기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노건평 씨의 출두가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갸웃거리면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공소시효 문제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특별사면관련 돈을 받았다고 하면 결국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인데 그게 공소시효 7년이에요. 지났습니까? 그러면 2007년 12월에 특별사면이 있다고 하면 이미 지났죠, 7년. 예. 그런데 특별 공소시가 지났으면 아예 처벌을 못하는 걸 텐데 왜 그럼 검찰에서 이 시점에서 소환을 했을까? 아니면 공소시효 완성되면 그럼 뭐 조사하겠습니까? 어차피 정치적인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두 가지 관측이 노건평 씨 혹시 다른 혐의가 있는 거 아니냐 하나 그거 하나 있고
2007년 12월에 특별사무이 있었지만 만약에 금품 수수가 그 이후에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2008년 중반이라든지 그러면 시킨 다음에 무슨 그렇죠. 뭐 살해금지로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한 두 가지 관측 진행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뭐 일단 조사를 받고 있으니까 이제 검찰이 어쨌든 결과를 발표를 하겠죠. 김한길 의원과 이인재 의원도 소환 통보를 받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이 성완종 씨로부터 뭐 이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금 검찰이 조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경우에도 뭐 공소시효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진 않죠. 이제 김한길 전 대표 같은 경우 2013년 대표 경선 때 돈을 받았다는 일단 혐의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인재 의원 같은 경우 2012년 총선 때니까요. 아직 뭐 공소시효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 공소시효를 떠나서 이미 그 성완종 회장이 지금 고인이 됐기 때문에 과연 정확하게 기소할 수 있을 만한 물증을 확보했는가? 왜냐하면 그 홍준표 지사나 이완구 총리도 사실 쉽지 않다는 관측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의원을 과연 처벌할 수 있겠는가? 증거를 얼마나 확보했을까라는 그런 어려움은 좀 있죠. 그런데 지금 새정치연합에서는 이제 물타기다 이러면서 검찰 출석 자체에 불응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네, 지금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김한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성완종 리스트를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그냥 8명 중에서 2명만 건드리고 나머지를 그냥 하기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확장해서 하는 것처럼 했다가 동시에 마무리하는 쪽으로 갈지 이건 두고 봐야겠는데 전반적으로는 저는 황교안 총리 체제가 우려했던 대로 뭔가 사정과 관련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김한길 의원 수사도 단순히 이 마무리 수순이 아니라 실제 수사 의지를 가지고서 지금 김한길 의원 문제를 끝까지 가는 것은 다른 별개의 문제고 다른 차원에서라도 지금 이제 뭐 뭔가 사정적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새정치연합이 계속 소환 불응을 하면은 또 다른 의미에서 이게 저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제 만들어지겠네요. 글쎄요, 이제 그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 어떻게 갈지 하는 것인데 당장 문제는 내일 지금 가능성이 꽤 많다고 하는 국회법 거부권을 박근혜 대통령이 행사할 것인가 이게 1차적인 지금 갈등의 좀 기점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수사만 놓고 보면 현재 진행되는 걸 보면 물론 이제 제가 이 검사가 아니라 가지고 실제 내막은 모르겠지만 제가 바깥에서 보는 거는 좀 마무리 수순 같다. 성완종 수사에 이 정도 이인재 최고나 김한길 최고 같은 사람을 불러서 수사를 진짜 본격적으로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혐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든 흘렸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그 의미를 국민들이 생각하도록 하겠죠. 그런데 지금 그냥 슬쩍 부르는 식이냐면 그냥 마무리하겠다. 그리고 이게 말씀이죠. 제가 볼 땐 그러면 사정정국으로 더 안 가겠구나.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여태까지는 제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생각했었는데 이 정도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안 행사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옵니다. 그 점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았으면 하고 어제 입장 또 흘렸고 지금은 또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이랬는데 뭐 좀 이게 조율이 있는 거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제 그 정치인이 말을 할 때는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소신이나 양심에 의해서 말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이렇게 관계 속에서 조절을 거쳐가면서 말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을 경우에 이제 되게 이제 돌출 발언이 되면서 문제가 되는데 저는 김무성 대표도 대충 이렇게 느낌을 받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지금 제가 봐도 현재 이 전국을 몰아가는 특히 이 사정정국과 관련해서 이 몰아가는 이 정부 쪽의 태도가 대충 사정정국을 마무리하는 거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정치권과의 굳이 각을 세우는 대치는 하지 않겠다 싶습니다. 오늘 야권 짚어야 될 얘기들이 많아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이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두 분이 약간 다른 그런 뉘앙스로 지금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건 상황 진행되는 대로 한 번 더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